이봐요. 여신님으로부터 모두가 직업을 부여받는 세상이 있는데, 뭐랄까, 운명이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데 우리 주인공 아렌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꽝을 뽑은 것처럼 무직이라는 두 글자를 받게 된 거죠. 何も見えてこないのだが。反応がない。 이 세계에서는 직업이 없으면 거의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날에 모든 걸 걸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긴장해서 잠도 못 자고 누나는 동생이 분명 위풍당당한 검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리고 결과는 普通なら。いや、まさしくこれは。君は無職だ。 하지만 이 가족 정말 멋지다니까요. 어머니는 너는 그냥 집에 있어. 아빠 엄마가 다 책임질게 라고 하시고, 누나는 평생 동생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하죠. 하지만 우리 아래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確かに剣士になって剣技が使えたなら、もっと簡単に強くなれたかもしれない。けど、無職の今でも、練習のおかげでそれなりには剣が扱える。 직업은 없지만 전설적인 겸희, 어머니와 함께 밤낮으로 검수를 연마했어요. 그러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밖에서 수련하다가 막 검사 직업을 받은 두 녀석과 마주왔는데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無職が剣士と相手になるわけないだろ。 그놈들은 아렌을 무직이라고 부르며 한판 붙자고 덤볐는데 직업만 있으면 다 이길 줄 알았나 봐요.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요? 面倒だ。おい、二人でやるぞ。仕方ねえな。あいつどこに。この野郎、叩き切ってやる。しまった。 그 두 검사 녀석들 순식간에 바닥에 나뒹굴었죠. 아렌의 실전 기술이 이미 그들을 훨씬 뛰어넘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바로 그때 딱 봐도 보통이 아닌 인물이 등장하는데, 방위대장의 딸인 아주 승부욕 강한 붉은 머리의 여자아이였죠. 그 아이는 온 마을이 아렌의 어머니만 최고라고 칭송하는 것에 화가 나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최고인데 말이죠. 그래서 겸이의 아들을 꺾어서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렌은 진정한 차이를 깨닫게 돼요. 그 여자아이가 직업 스킬인 이중배기, 쌍짬을 사용한 거죠. 하지만 넘어진 곳에서 두 배로 일어서는 법이죠. 이 패배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아렌을 불타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는 오직 한 가지 일만 했어요. 그 기술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수많은 목검이 부러질 때까지 검을 휘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한창 수련 중인데 갑자기 마물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고 심지어 아이의 비명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この方向、大型の魔物か。なんでこんな麓に。すぐ自警団に報告しないと。今のは子供の声。まさか。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놀랍게도 그 붉은 머리 여자아이가 상급 고블린에게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펼쳐져요. ごめん、お父さん。超人斬り。 완벽한 일격으로 순식간에 고블린을 쓰러뜨리고 아슬아슬하게 그녀를 구해냈죠. 붉은 머리 소녀는 자기 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직인 녀석이 어떻게 검사의 스킬을 쓸 수 있는 말인가. 아렌은 그저 웃으며 말했죠.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보통보다 더 많이 연습했을 뿐이야. 그러고 나서 둘이 다시 한번 대결하기로 했을 때는 더 무서운 신비를 드러내요. 逃げきとも防がれた。なんだ。よし。今のは一体。3撃目だ。はあ？ 아렌의 기술은 더 이상 두 번의 배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번에 세 번을 베는 삼중격으로 변해 있었죠. 알고 보니 직업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계없이 스킬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붉은머리 소녀가 검사들의 도시로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후 아렌의 마음속에도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ブレすぎよ。
俺も行ってみたいな。無職の俺でもどこまで強くなれるか、それを確かめたい。 한 명의 무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혹독한 수련을 거친 후 마침내 부모님도 아렌이 검사들의 요람인 브레이시아시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마차를 모는 아저씨는 정말 대단했어요. 지형을 척 보면 다 알고 가는 내내 여행 가이드처럼 소개해 줬다니까요. 그때 마차 안에는 2명의 인물이 더 있었는데 한 명은 쌍검 직업을 가진 글래머 누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좀 까칠해 보이는 격투 검사 형씨였죠. 한창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몬스터 부리가 길을 막고 나타난 거예요. しかもあの大型キングオークじゃない？こいつは討伐隊が出てくるレベルだぞ。 두 고급 직업 보유자들이 의협심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허풍만 딸 뿐 몬스터를 보자마자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기 바빴죠. 俺は降りる。私も他人のために命を張るのはお断りよ。 마부가 막 마차를 돌리려던 그때 우리 아렌이 조용히 내리더니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몬스터 무리에게 돌진하는 거예요. 今あの子消えたみたい。菊池スキルか見事だね。けれど囲まれると難しいスキルだ。この後どうするつもりだ？おいおい嘘だろ。間違いない。 깔끔하게 처리하고 마차로 돌아온 아렌은 계속 가자고 말했는데 방금 산책이라도 하고 온 것처럼 얼굴에 표정 하나 없었어요. 알고 보니 5년 전 어머니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운 후 그는 집에 돌아와 검희의 모든 비기를 가르쳐달라고 졸랐던 거죠. はい。だから母さんが知っている剣気のスキルを見せてくれないか。それができたら俺も剣の都市ブレスギアに腕試しに行こうと思う。 브레시아에 도착하니 과연 검술의 도시답게 1제곱미터마다 3명은 검을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마부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 은퇴한 성기사였어요. 아렌의 실력을 알아보고 몇 가지 조언을 해줬죠. 그렇게 아렌은 길드를 찾아 나섰는데 중심가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금발 소녀가 뒤에서 공격해오려고 했어요. 이 아가씨는 릴리아라고 곧 해체될 위기에 처한 자기 길드의 회원을 모집하려고 미인계까지 썼지만 아렌은 단칼에 거절했죠. 아렌의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렇게 신입을 끌어들여야 할 정도면 분명 약한 길드일 테고 들어가봤자 시간 낭비라는 거죠. 가장 강한 길드인 흑검에 지원했지만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쫓겨났어요. 역시 인생은 꿈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ここがブラックブレードか。無職だ。申し訳ありません。無職ですか？では残念ながらお引き取りください。 그렇게 구석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릴리아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길드가 정말 해체될 위기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죠. 俺には関係ない。 릴리아의 길드 이름이 어머니의 옛 길드와 같은 용의 송곳니라는 걸 안 아렌은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들어가기로 했어요. 안에는 술에 취한 아저씨 한 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길드 마스터이자 아렌 어머니의 옛 친구. 한때 쌍검왕이었지만 팔 한쪽을 잃고 주정뱅이가 된 사람이었죠. なんだ新人か？なあ、お父さんまた飲んでる。お医者さんもダメって。大体そのお金。うるせえ。おそらくこいつが双剣王だ。だが右腕が。おいお前やめておけ。こんな潰れかけのギルド。お父さん、もう。 그리고 가장 큰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せっかく新人が入ったと思ったのに無職だったんですよ。無職？まさか。やはり貴様か。誰だお前。 다른 멤버 한 명이 들어왔는데 바로 5년 전에 그 붉은 머리 소녀 레너였던 거죠. 아렌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고 예쁘고 가슴 큰 여자였으면 기억했을 텐데
라고 무심코 말해버려서 레너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옛 숙적을 알아보자 레너의 승부욕이 다시 불타올랐고 5년 전의 복수를 위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렌에게 결투를 신청했죠. 始め5年前と同じ技こちらの総陣切りで相殺されてしまうのが分かってるのになんだなぜ相殺されない 레너는 이제 훨씬 강해졌고 그녀의 검은 평소보다 5배나 무거워 파괴적인 공격력을 자랑했죠. 하지만 아렌도 만만치 않았어요. もらった入った 그는 잔상 스킬을 사용해 잔상을 만들어낼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공격을 피했죠. 강검사 직업을 가진 레너는 방어막이 아주 두꺼워서 아렌의 공격쯤은 간지러울 뿐이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그녀가 다시 돌진했을 때 아렌은 어머니가 이런 맷줍 좋은 녀석들을 상대하라고 특별히 가르쳐준 기술 ならばオブテインカウンター母さんの得意な剣気の反撃スキルだ 단 한 방에 레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릴리아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죠. 정신을 차린 레너는 너무 분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강해졌는데도 또 졌으니까요. 아렌은 순진하게 너 강하더라 라고 칭찬했지만 그게 오히려 그녀를 더 화나게 만들어 결국 울며 뛰쳐나가 버렸어요. 泣いてない絶対泣いてないから 아렌의 압도적인 실력을 본 후 금발의 릴리아는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싹 바꿔서 쫓아내려던 사람을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ようこそドラゴンファングへアレルさんを仲間として歓迎します 아렌이 見事な手のひら返しだなへえ私は最初からアレルさんを信じてましたよおかしいな罵詈雑言を浴びせられた気がしたが私の残像じゃないですかね 그러고 나서야 알게 됐죠. 이 용의 송곳니 길드는 빚더미에 앉아 해체 직전이었고 유일한 희망은 다가오는 대항전에서 우승하는 것뿐이었어요.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우리 편은 딱 3명뿐이었고 상대는 죄다 괴물 같은 곰들이었죠. 제일 웃긴 건 레너도 아렌처럼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다가 운 좋게 길드마스터 아저씨가 거두어져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欲しいのは即戦力だガキは必要ねえんだよここもダメかでも次こそボズガッツがあるなどうだ俺のギルドで腕を磨かないか 그래서 일행은 혹독한 훈련에 돌입했고 아렌은 뻔뻔하게도 레너에게 강인함이라는 방어 스킬을 배우겠다며 날 좀 때려줘 라고 부탁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렌이 손을 잡고 애원하자 레너는 또 야릇한 상상을 하며 얼굴을 붉히고는 승낙했어요. ライナがいいこれを機に仲良くしよう叩いて仲良くしかし私は喜ばせる叩き方を知らないもっとノーマルな進行から始めたい何か大きな誤解がある気が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어요. 릴리아가 허둥지둥 달려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의 상대는 바로 서버 1위 길드인 흑검이었죠. 그 소식에 길드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릴리아는 그래도 과감하게 칩까지 저당 잡혀 용의 송곳니에 올인했죠. 이 누님 정말 크게 한탕 노리는 거죠.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길바닥 신세. でもこれは逆に一攫千金のチャンスどうせ負けたら賞金も入らずギルド存続もパーそれなら奇跡を願ってでも勝つ方にかけるべき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よね待て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상대 길드마스터에게 효녀 납셨네 무직 녀석이라며 조롱을 당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리고 경기가 시작됐어요. 용의 송곳니의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아렌이었고 さっきのギルド長対戦表に載ってないぞ手を抜いたのか 사회자가 그를 무직이라고 소개하자 관중석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죠. 続いてドラゴンファングからは
ングから無色のアレル。 상대인 A급 검사는 아렌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이런 꼬맹이 하나 처리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라고 생각했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달려들어 아렌의 몸을 꿰뚫었지만 敷く力の急所突き決まったアレルさん。リリアよく見ろ。さっさと死ね 그놈이 어리둥절하는 사이 아렌은 깔끔한 검격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보랬죠. 俺が本体、他の3つが残像だ。 3体も残像なんてありえない。 경기장은 잠시 정적이 휩싸이다가 이내 폭발적인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무직인 녀석이 A급 검사를 쓰러뜨리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아렌은 혼자서 팀을 캐리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A급 검사까지 차례로 쓰러뜨렸죠. 그는 싸우면서 상대의 스킬을 훔쳐 배우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신하며 흑검 길드를 자신감 넘치던 상태에서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었어요. だったらよ、なんであいつは永久剣士を圧倒してやがるんだ。さあなぜなんだろう。 네 번째 경기, 상대는 방패를 든 맷집 좋은 강검사여서 아렌을 고전시킬 거라 생각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先読み、母さんの剣気スキルの中でも一番苦労して習得したスキルだ。これで厄介な盾がどうにかできたぞ。てめえ、今の蹴りはまさか。ああ、さっき戦った刀剣士の見よう見まねだ。だが腰の回転と足の角度がまだまだだったな。こんな感じか。 결국 그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를 쓰러뜨렸어요. 호카. そう簡単に捕らえてたまるか。受け流し。バカな。 シールドバッシュ。 네 경기를 연달아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주최 측은 그 자리에서 바로 아렌의 직업을 재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수정구슬에 나타난 결과는 선명한 두 글자, 바로 無色。やはりアレル選手無色です。 경기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고 릴리아는 곧 부자가 될 생각에 희희낙낙하며 아렌의 실력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돈을 더 빌려 베팅하지 못했다며 레너를 타박했어요. 이 누님은 심지어 더 정신나간 생각을 해냈는데 いいえ、婚姻届です。仮にここで負けて夜逃げしてもアレルさんを捕まえておけばギルドの最高も夢じゃない。絶対に逃がすわけにはいきません。私はギルド存続のためなら何でもやりますよ。 경기장 위에 서 있던 아렌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죠. 자신의 순결한 인생에 뭔가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상대가 나타났어요. 동방에서 온 신비로운 사무라이 마사무네라는 녀석인데 딱 봐도 엄청 위험해 보였죠. 剣豪政宗。 이 녀석은 검을 뽑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도 살기가 등등했고 필살기로 아렌을 끝장내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렌은 이게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죠. 상대의 공격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 검이 빛의 속도로 날아올 거라고 계산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居合斬り。消えた。目の前にいた奴は決して残像ではなかった。 마사무네는 경악했어요. 아렌의 속도가 자신의 검격보다도 빨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렌은 어머니의 필살기인 경악의 폭풍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아렌 혼자서 최강 길드의 A급 멤버 5명을 모두 쓸어버렸고 용의 송군이는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머쥐었죠. 릴리아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상금은 순배로 불어났고 길드는 구원받았죠. 그녀는 아렌을 껴안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렌이 말하길 가슴이 너무 작아서 앉는 맛이 없다는 거죠. 레너 정도는 돼야 좋다고요. 이 돌직구 발언에 두 아가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그들의 관계는 더 흥미로워졌죠. 승리 후 릴리아는 또다시 결혼하자고 꼬드겼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렌은 오직 더 강해지기 위한 훈련에만 집중했죠. 그는 심지어 릴리아의 아버지인 쌍거망에게 팔 하나 잃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며 도발했는데 아저씨는 격분했지만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더 강해지기 위해 일행은 실전 훈련을 하러 함께 던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너무나도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흑검의 한 멤버가 복수를 계획하고 바로 그 던전 안에 함정을 설치해 두었다는 것을 말이죠. 地上はすぐそこだ。連れて行こう。いや俺の仲間がまだ部屋に残ってるんだ。頼む救出を手伝ってくれ。 그렇게 일행은 던전의 아주 깊은 층으로 순간이동되었고 끔찍한 힘을 뿜어내는 철갑 마물과 마주하게 되었죠. 이 마물은 전설적인 직업, 검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行き先は最下層超級職の献身が待ち構えると言われてる場所だ。幻の職献身ですか？セロ 이 검신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해서 아렌을 완전히 압도했지만 매일같이 맷집 훈련을 한 덕분에 그는 버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렌은 어머니의 지옥 같은 훈련을 떠올렸어요. 압박감을 깨부수는 법, 자신보다 빠른 적을 상대하는 법을 말이죠. 어머니는 항상 살살할게 라고 말했지만 매번 수십 미터를 날아가곤 했죠. 이제 와서야 그는 그 살살해준 거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검신이 허점을 보이는 순간을 노려 아렌은 최후의 비기, 무한 파괴를 시전했어요. 그제서야 회노와 릴리아는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아렌이 어떻게 검신의 스킬까지 알고 있냐고. 그러자 아렌은 태연한 얼굴로 충격적인 비밀을 밝혔죠. 私ずっとこの都市に住んでいますが献身なんて見たことないですよ。ああ、それなら俺の母さんが献身だ。 그날 밤 사기꾼 녀석의 동료들이 아렌 일행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릴리아의 아버지인 롤드가 유령처럼 나타났어요. 바로 그때 이 모든 일의 배후인 개자식 조씨도 모습을 드러냈죠. 그놈은 아렌 일행을 해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롤드의 팔 한쪽을 빼앗아간 장본인이기도 했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에 아렌 일행이 무사히 돌아오자 조씨는 충격에 빠졌죠. 그들이 검신의 함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ここの料理は絶品だぞ。そいつは楽しみだな。リリアあ、お父さん。トゲオルグ。よかった無事なんだな。ちょっとお父さん？バカな。おかげで死にかけました。でも無事献身を撃破して戻れましたよ。嘘をつくな。お前たち程度で倒せる相手ではない。まあ強かったな。確かに。お前か。 며칠 후 1년 중 가장 큰 대회인 검신 대회가 시작됐어요. 운명이 장난인지 릴리아는 아렌과 같은 조에 편성되었고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그녀는 참패하며 또다시 결승 진출에 실패했죠. 반면 아렌은 거침없이 연승을 이어갔고 검술과 마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마검사를 만나기도 했지만 아렌의 눈에는 그저 어중간할 뿐이었어요. 食らいなさい。そらそらそらそら。だがやはり中途半端だ。何？せめて剣技がリリアよりマシなら使い物になっただろうが。 하지만 아렌은 간단히 이중 참격을 사용했고 검격에서 나온 풍압이 불꽃을 꺼뜨렸어요. 그리고는 등 뒤로 돌아가 경기를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승전이 다가왔고 릴리아는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서 경기장에 데려왔어요. 결승전 첫 번째 대진이 발표되었어요. 검제 조씨 대 아렌. 하지만 경기장에 들어선 조씨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에는 뿌리도 더 맞고 손에는 사악한 기운이 넘치는 검을 들고 있었죠. 마치 악마 같았어요. 롤드는 소리쳤어요. 그것은 고대의 매우 강력한 마죽을 봉인했던 검이라고. 그리고 조씨의 몸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건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전설 속의 악마, 마족, 데르겔다가 부활한 것이었죠.
그놈은 결계를 만들어 모든 사람을 안에 가두고 이곳을 피해 축제로 만들려고 했어요. 絶望しろ。一体何を。なんだこれは。出してくれ。早くしてよ。どうすらこの先に行けねえんだ。まさか外に出られないように結界を張ったのか。魔族ってそんなこともできるんですか。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길을 참는 동안 아렌은 침착하게 서서 악마에게 검을 겨눴죠. 데르겔다는 비웃었지만 아렌은 태연하게 한마디 툭 던졌어요. 一つ今の世にも剣心はいる。そして二つ別に剣心でなくともお前を倒すことができる。何をバカなことを。 무직과 마족의 싸움이 시작됐고 아렌은 검신의 기술들을 연달아 선보이며 데르겔다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였어요. 今のは人即痛。バカな。それは剣心のスキルのはず。なぜ貴様が。インフィニットブレイク。バカだ。防御しきれない。 궁지에 몰린 데르겔다는 아렌이 이 시대의 검신이라고 소리쳤죠. 아렌은 그저 いや違う。俺はただの無職だ。 끝난 줄 알았는데 데르겔다의 영혼이 조씨의 몸에서 빠져나와 검에 깃든 상태로 릴리아에게 날아들었고 롤드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 검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데르겔다는 롤드의 몸을 차지하고 릴리아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그놈은 예상치 못했죠. 아버지의 의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고 롤드는 내면에서부터 저항해 딸을 해치지 못하게 막았어요. こいつは俺の体だ。勝手に使うんじゃねえよこの野郎。 그리고 그 순간 롤드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저주받은 검을 아렌에게 던졌어요. 아렌은 그저 한 가지만 하면 됐죠. 그 검을 도동간 내서 악마의 존재를 영원히 끝장내는 것. 向かってくるとは好都合だ。やめろ。